정말 이거 전쟁 나면 안 되겠구나. 거기 가보면 체험을 하게 되던데. 본인들은 그냥 날리고 그냥 돌아가겠지만 거기서 거주를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럼요. 거기가 생활 터전이신데 이 대북전단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탈북 단체들이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북한은 북한 당국 전체가 지금 군, 그렇죠. 시민, 학생 할 것도 다 나서서 한다.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 분명히. 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뚱블리 시사 전문 정상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얘기하는데 왜 웃고 그러세요? 노래요. 예. 가수. 4534님께서 크크 같은 가수로서 이런 멘트 너무 웃겨요. 3431님 19씨 꼭 개그맨 같아요. 옆에 누구요? 예. 뚱커벨. 옆에 뭐 뚱커벨하고 뚱블리 네. 두 분 나왔습니다. 네. 예. 저 가수 맞아요. 그리고 예. 자 어제 부분 일식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네. 그 유튜브로 중계라는 걸 저도 봤는데 밑에 댓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얼핏 보는데 보니까 다 소원을 빌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살 좀 빼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분은 절대 그런 소원 빌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네. 큰일 나죠. 우리는 뭐기 때문에? 무거운 무겁다. 녀석들이기 때문에. 무거우니까. 네. 예, 안 됩니다. 일식이 영어로 뭐죠? 근데? 일식이 재패니즈 푸드. 아 그거 말고요. 아니, 재미 유학판 다르네요. 재패니즈 진짜. 푸드 아닙니까? 일식. 일식이 뭐죠? 스시. 예. 예? 스시. 여보세요. 일식이 뭐죠? 이클립스. 아, 네. 일식. 네. 일식. 아. 점심 안 먹었어요? 아. 예? 널 배고프네요. 점심은 중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북한 이번 주말에 이 대남 전단 그 사진까지 막 인쇄한 거를 공개하고 네네. 1200만 장을 인쇄해놨네 뿌리내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북한이 주말 내내 그 대남 전단을 살포하겠다 이런 내용의 담화를 내놨는데 어제도 이 북한의 조선중앙TV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똑같이 한번 당해봐야 본인들이 느끼는 혐오감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뭐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 북한의 대남 전단에 뭐 우리 국민들이 동요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근데 걱정은 혹시 이 전단 뭉치가 좀 떨어지면서 좀 민가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네. 또 이게 뭔가 이제 미확인 비행체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올 경우 예. 접경 지역에 좀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또 한편으로는 어제 이 서해 연평도에서 이 북측의 해안포 포문 하나가 열린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KBS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다만 군은 그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그 연평도 그 북쪽 해안에서 마주 보이는 데가 이제 개머리 해안이라는 데인데 네네. 그 개머리 해안하고 한 10km 정도 돼요 연평도하고. 네. 그 중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NLL이라는 게 이제 가상의 선이 그어져 있는 거죠. 해군 출신이세요? 나요? 네. 옛날에 취재 한번 갔다 와서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네. 거기 가면 겁나요 사실. 네네. 거기 저 취재하고 있는데 한번 쏴보세요. 그러니까 그 연평도 사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포문이 다 있다고 생각을 보인다니까. 하면, 네. 맑은 날에는. 그 이 와중에 또 우리 탈북자 단체 또 계속 살포하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전단 대전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북한도 문재인 대통령 얼굴 사진이죠. 상당히 좀 모욕적이다라고 하는데 1200만 장 예고하고 있고 네. 자유북한운동연합입니다. 이 탈북자 단체인데 박상학 대표 계속 살포하겠다. 표현의 자유다. 그리고 언론에 알려진 대로 아주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고 25일입니다. 이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있었던 70주년이죠. 네. 70년이 되는데 이때 기상 상황이 괜찮으면 100만 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보다 더 앞서는 게 국민의 안전이죠. 안전입니다. 네. 그 연평도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저 2010년 11월 달 연평도 폭격 사건 있을 때 한번 갔다가 정말 이거 전쟁 나면 안 되겠구나. 거기 가보면 체험을 하게 되던데. 본인들은 그냥 날리고 그냥 돌아가겠지만 거기서 거주를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럼요. 거기가 예. 생활 터전이신데 이 대북전단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탈북 단체들이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북한은
북한 당국 전체가 지금 군, 뭐 그렇죠. 시민, 학생 할 것 없이 다 나서서 한다.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 분명히. 네. 주민들까지 북한 주민들까지 동참하게 하는 그러니까 거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탈북자 주민들 아까 어디 기사 난 거 보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지금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탈북자들 가족들을 지금 색출하고 있다는 거 아이고.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대북 전단이라는 거, 대남 전단도 그렇고 이거 백해무익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 볼튼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오늘 뭐 볼튼 해고록 나왔다 그래가지고 계속 뭐 매일같이 뭔가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이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 판문점 남북미 회동 때 이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동행을 원치 않았다 이런 폭로를 했었는데 이 남북미 회동이 이제 1년 전 그때죠. 맞습니다. 이 지난해 6월 30일 오후에 있었던 그러니까 2년 전 2018년에는 싱가포르 회담이 남북 네, 북미 네. 정상회담이 있었던 거고 1년 전에는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동이 있었던 때고. 맞습니다.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던 이 남북미 3자 회담이었는데 이 볼튼 전 보좌관이 관련해서 뒷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등 이 미국 측 대표단이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판문점 회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세 차례나 완곡하게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이제 본인들도 그렇고 북한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이 볼턴 전 보좌관의 책을 쭉 들여다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본인이 계속 이 문재인 대통령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자 합의, 3자 만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그 판문점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네. 일본에서는 북미 관계 개선을 계속 지금 방해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뒷이야기로 뭐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뭐 공식적으로 뭐 확인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뭐 전후 양상들을 보면 그걸 충분히 읽을 수는 있는데 이 존 볼턴의 회고록 내용을 보면은 일본은 이 북미 정상회담을 뒤에서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이죠. 2018년 6월 12일 있었던 이때 예. 이제 5월 달에 존 볼턴이 정의용 비서실장을 만났었는데 그 뒤에 일본의 국가안보국장 야치 쇼타로를 만납니다. 야치 쇼타로를 만나는데 이 야치 쇼타로가 계속해서 존 볼턴에게 북한에 속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계속 경고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대화 국면에 일본은 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 이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네. 일본이 뭐 능히 그랬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들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일본이 우리 잘 되는 걸 못 보는 나라니까. 그 볼턴은 역시 그 북미 외교가 성공하지 않기를 더 바랐던 거고요. 네, 이 본인 책에 뭐 두 번의 북미 회담 그리고 뭐 한 번의 이 판문점 만남에서 결정적 순간마다 회담이 성사되지 않기를 그리고 성사가 되더라도 타결되지 않기를 이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이 회고록에 나온다고 하는데 1차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장소를 놓고 북미가 신경전을 벌일 때 뭐 저러다 다 망가지는 게 내 희망이다 뭐 이렇게 적기도 했고 예. 또 하노이 회담이 불가피해지자 뭐 절망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 북미 회담을 촉진하려는 한국 정부, 그러니까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뭐 이 종전 선언이 북한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라는 의심이 들었다라던가 뭐 행동 대 행동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함께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배제해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볼턴은 또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거든요. 초강경이죠. 그러니까 초강경. 북한과 평화적 관계, 유례가 없는 남북 관계 진전을 이루었고 이루려고 했던 그런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불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북미 관계를 풀 생각을 여러 차례 공언을 했었는데 결국 가장 그 극심한 방해자를 그렇죠. 옆에다 두고 있었던 그 그런 2년 셈이었던 전 싱가포르 회담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 볼턴이 리비아식 모델 채택해야 된다고. 네네. 네. 먼저 비핵화하면 그 다음에 당근 주겠다. 북한에서 그걸 듣겠습니까? 북한에서 안 하죠. 그러니까 네. 결국 그렇게 하다가 볼턴이 이제 안보보좌관에서 해고된 게 작년 9월 초였을 거야 아마. 네, 네. 맞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앙심 품고서 책을 낸 것 같은데 그 볼턴의 일방적인 주장 계속되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내놨죠. 우리 정부도 많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이 또 현 트럼프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 정부가 아닌데 우리 정부에서 또 공식적인 입장을 많이 밝히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봤을 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록에 나오는 인물이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왜곡된 내용이다. 예. 이 존 볼턴이 주장한 내용이 왜곡된 내용이고 또 대체적으로 회고록은 주관적인 시각입니다. 그렇죠. 반영되다 보니까 이것을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건 무리가 있다. 이런 시각을 밝혔습니다. 요새 우리 유행하는 말로 볼피셜이야. 볼피셜. 볼튼의 생각. 네. 아, 자기 생각이야. 볼피셜. 네, 맞습니다. 볼피셜이네요. 어땠어요? 너무 좋은데요? 창의적이죠. 네. 예, 볼피셜. 회고록 한번 내셔요. 낼까요? 네. 아직 뭐 낼 건데 없어가지고 당황하시는데. 기습하십니다. 네. 지금 사회자를 그렇게 당황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유, 좋을 것 같습니다. 1피셜. 네. 9피셜로 해야 되나요? 됐어요. 1피셜이 자, 맞나요? 그 미국 얘기 하나만 더 하자고. 네. 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께 네. 그 공화당 선거 유세했는데 유세장 자리가 텅텅 비었다고 아침부터 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석 달 만에 현장 유세를 재개를 한 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강점이 이제 대중 유세였고 여기서 이제 트럼프 바람을 불러 일으켰었는데 그제 이제 그 유세가 그야말로 텅텅 빈 상태에서 유세장이 네.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 캠프에서는 그 입구에서 시위대가 지지자들의 입장을 막았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못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뉴욕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이 10대 청소년들, 그 미국의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이 K-팝 팬들의 이 단결된 힘 때문에 네. 네, 이렇게 텅텅 비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예매를 다 해놨는데 노쇼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10대들이? 그러니까 이 유세장 자리를 이제 예매를 하도록 했는데 이분들이 다 표를 이렇게 예매를 해놓고 정작 이제 가지 않았다라는 네. 것이죠. 네, 미국은 그런 유세장도 돈 내고 들어가나 봐요. 아니 무료 예약이었습니다. 아 무료인데 네네. 자리를 예매를 미리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미리 선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갔던 거죠. 네, 알겠어요. 저 유튜브로 한 청취자께서 배 소장님한테 잔디밭 정리 깔끔합니다. 아, 그럼요. 네. 네. 정말 깔끔하네요. 생활 속 방역을 하더라도 예.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건 해야죠. 저도 조만간 이게 정리 좀 해야 되는데. 네. 어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벌써. 예. 자, 코로나19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말 새 신규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는데 오늘은 17명이에요. 17명이죠. 그래서 줄어들긴 했는데 지역 감염이 여전히 꽤 있고 또 해외 유입 숫자도 적지는 않습니다. 지난 열흘간을 따져보더라도 해외 유입자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말이라 또 검사 건수가 작았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 감염 문제도 있죠. 결코 우리가 방심을 해야 되는 또는 할 수도 있는 숫자는 아니니까 개인 방역 철저하게 계속 유지해야겠습니다. 네, 대전의 그 방문 판매 업체 확진이 계속 내려가면서 광주까지 지금 번지고 있어요. 네, 이 방문 판매 업체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뭐 지역 곳곳을 다녔는데 이 전주에서 식당을 갔는데 거기에서 같이 이제 식당에 갔던 이 광주의 20대 청년이 거기서 코로나19에 이제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의 확진자가 이 광주 일곡동의 한 PC방에서 8시간 정도 머문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이때 이제 같이 머문 시간이 겹치거나 이후에 찾은 사람이 네, 193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왜 휴대폰을 볼륨을 무음으로 안 해놓고 켜고 아니요, 이게 들어오셨어요? 무음으로 해놨는데 네. 네. 이게 자꾸 뭐가 자동으로 켜지네요. 뭐가 문제가 네. 있나 봐요. AS 그러게요. 센터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곳에 확진자 일부가 동선을 속여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난 이태원 발 감염 때도 사실 동선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면서 인천에 N차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동선을 파악하는데 방역 당국이 상당히 또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예. 경우에도 대전 방문 판매 업체발 확진자인데 지역별로는 대전이 32명으로 가장 많긴 하지만 집단 지역 감염이 세종, 충남 앞서 이제 정상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광주까지 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선을 모르게 되면 이게 범위는 상당히 넓어지는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일부 확진자가 동선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 반드시 이 점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동선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천명 청취자께서 배종찬 소장님 오늘 일식 재패니스 푸드 대박이었음. 일식이 재패니스 푸드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클립스. 이클립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3차 추경 빠른 처리를 이제 국회에 지금 당부하고 있어요. 네, 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비상한 방법도 강구해야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심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 상임위 문제를 통해서 국회 등원조차 하지 않고 있는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3차 추경안이 처리가 지연되게 되면 국민 390만 명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수 고용직, 프리랜스, 또 실업자, 또 경영난에 처한 업체 근로자 등 심한 충격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국회가 빨리 추경 예산을 검토하고 통과시켜야 된다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 주 중에 이제 국회 복귀를 시사했는데 민주당에서 다 해라. 모든 상임위원장 이런 입장이에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여러 사찰을 돌고서 이제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돌아오더라도 이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당내의 중진도 그렇고 심지어는 초선 의원들까지도 미래통합당에서 민주당에서 다 가져가라. 이게 큰 충돌 양상을 국회 초반 개원 초반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민주당 상당히 입장이 지금 네.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뭐 민주당은 뭐 본심이 아닐 거로 생각한다. 빨리 들어와서 협상을 하자. 뭐 이런 입장인데 예. 근데 청와대가 뭐 이달 안에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더는 좀 늦추기도 좀 어려운 네,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상황 계속 보자고요.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 방송 잘 듣고 계셔서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서 남북한과 미국의 평화 외교 막후에 이 나라의 방해 공작이 있었음을 폭로했죠. 이 나라가 어딜까요? 뜬금없이 힌트 주세요. 네 오늘은 그냥 제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스시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스시 무시로 유명한 스시 예. 먹는 겁니까? 먹는 거죠.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층간소음 해결사 파크론에서 제로블록 매트를 네, 기초영어 대표 브랜드 영어 간대문 시어스쿨에서 왕초보 탈출 1탄 60일 수강권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뚱블리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차수빈 두 번 사랑. 배 수장은 몇 번 해봤어요? 저는 뭐 외사랑이죠. 한 번 사랑, 허리케인 사랑이죠. 일부 MB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